오늘 밤에는 흥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제가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금요일 밤에 망국,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방된 이 백성들이 나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독립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방이 중요하긴 하지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해방만 되고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건국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웠느냐?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세웠습니다. 이 두 나라가 70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서 북한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고 우리 남쪽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커졌죠. 어쨌거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국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자 말자 버러지들이 막 달라드는 것처럼 해코지하려고 북한의 공산인민군이 남침을 하고 6.25 사변을 일으키고 소련이 도와주고 중공이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보국, 나라를 지켰습니다.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1948년에서 1961년까지 한 12년 동안에 세운 나라를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는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웠으니 이 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60년대 초에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밖에 안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몇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겠다. 부자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썼죠. 1961년대부터 힘썼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일으켰고 정신개조운동도 했고 저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가 출발을 하고 그곳에서 벌고 본국으로 붙이는 이 모든 돈과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고 해서 이 나라가 수출 산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월남 파병을 통해서 젊은 장병들의 피를 쏟으면서 그곳에서 그 피값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닦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가 일어서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포항제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중공업이 70년대 하반부터 중공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부국,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이 운동을 아주 땀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다 그러면 벌써 큰 나라죠.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3만 달러 이상 되는 수입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7나라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미국, 그 다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7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5천만이 넘는 인구 3만 달러 이상 되는 수입을 올리는 나라는 세계 7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헬조선이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대한민국 지옥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그냥 알아줍니다. 패스포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 패스포드를 주는 사람은 횡재를 만납니다. 비싼 값에 팔려요. 이렇게 우리 한국은 부국의 성공을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성공한 나라의 바톤을 받아서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영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불안하기 그지 없죠. 앞으로 이 부국 성공한 이 나라가 더욱더욱 부국 강병해서 이제는 나라를 흥하게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나라로 흥하게 하자. 그게 바로 흥국입니다. 부흥운동할 때 그 흥자예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번쩍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흥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책무가 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책무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그 표본과 같은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가장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절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 미국을 세계 최강국 패권 국가로 만들고 죽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미합중국이 세계 패권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940년 초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는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영국.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이러면서 특수를 누렸어요. 이 전쟁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 죽고 다치고 뭐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은 그냥 말 가지고 말싸움 하는 것이 전쟁 아니잖아요. 총싸움 하는 게 전쟁이고 비행기 싸움 하는 게 전쟁이고 탱크 싸움 하는 게 전쟁이고 대포 싸움하고 미사일 싸움 하는 게 전쟁이니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무기가 필요하고 그 군인들 전쟁할 때 뭐 쫄쫄 금식하면서 아닙니다. 먹어가면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입어야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입어야 할 옷과 먹어야 할 양식과 구두를 새로 신어야 되고 총도 새로 만들고 그 수많은 총알도 만들고 이런 것을 1차 세계대전 할 때에 유럽은 전쟁하느라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 1차 세계대전에 그 유럽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천만이 죽고 했지만
미국은 조용하게 공장 돌려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은 너무 경제적으로 호황을 맞이해가지고 1920년대 한 10년 동안은 미국이 너무나도 정말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마이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마이카. 집집마다 차가 다 있고 그 차를 현찰 주고 사지 않고 할부로 사고 뭐 이것도 할부 저것도 할부 이렇게 해서 미국은 아주 그냥 흥청망청. 그래서 광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이거 좀 잘 살게 해줬더니 흥청망청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때려버리니까 1929년 10월부터 완전히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하고, 여러분 100원짜리 그 주가가 얼마나 폭락했느냐? 95%가 폭락해서 100원이 5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다 망했죠. 뭐 회사도 도산하고 개인도 도산하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판자촌을 만들어서 살고 운막집을 지어서 살고, 아주 미국이 한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공황이라 그럽니다. 그때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후보. 이 후보라는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바로 1929년 3월인데 그해 10월 달부터 대공황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이 대공황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1933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의해서 미국은 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무서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정부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감싸고 가는, 그래서 분노와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공존의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후보 대통령을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은 루즈벨트는 뭐라고 외쳤느냐? 취임식하는 그날 첫 마디가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는 항상 지나간 정부를 내리까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말이야 뻔들을 하지. 그래 놓고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대공황을 겪고 집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전 정권을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이 뭐냐? 완전히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유방임주의로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다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리더해주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게 뉴딜 정책이에요. 국토개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직장 없이 떠도는 실업자 젊은이들 18살에서 25살까지 이 젊은이들을 국토개발에 다 참여시킵니다. 한 달에 월급 $30, 그 $30를 받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돈을 조금씩이라도 붙일 수 있는 월급이었어요. 이름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토개발단이 30억 그루가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30억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이 지금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댐을 개발합니다. 26개 댐을 개발하고 세웁니다. 왜? 농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의 피해도 막고 물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는 댐을 26개나 만듭니다. 이건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그때 개발한 그 댐 중에서 가장 큰 댐이 후보댐이라고,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었어요. 후보 대통령이 시작해놓고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한 것을 준공한 사람이 누구냐? 루즈벨트입니다. 그 나중에는 정말 실패한 대통령 그 후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댐 이름을 정해주었으니 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깜빵 보내고 뭐 죽고 자살하게 하고 엉망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뉴딜 정책을 하면서 과거에 실패한 대통령도 그 사람 이름으로 그 댐 이름을 정해주는 이런 아량이 있었다는 거죠. 포용과 공존의 정책이고, 그때 만든 것이 라스베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도 바로 루즈벨트 프랭클린 대통령 때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사막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도시를 세우면 누가 거기에 오느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오느냐? 주로 후보 댐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거기 오는 겁니다. 그래 싼 값으로 와가지고 즐기고 또 횡재도 만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거기에다가 건설하도록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성공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때에 똑같은 시대에 유럽에서도 대공황이죠. 그 유럽의 대공황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했죠. 1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한 이 독일,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그러니 완전히 자존심 다 깨부셔졌어요. 그럴 때 독일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똑같은 1933년에 독일의 수상이 되고 2년 후에는 총통이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초창기에 굉장한 사업을 일으켰어요. 독일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히틀러가 닦았습니다. 그 중요한 아우토반,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우토반을 누가 닦았느냐? 히틀러가 닦았습니다. 철강 산업을 누가 일으켰느냐? 히틀러가 일으켰어요.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 그래서 사람 집집마다 폭스바겐을 가질 수 있는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것도 히틀러예요. 그러니 막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그런 지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10만 명이 들어가는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고 온 세계에다가 독일을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뭐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뭐 그때 모든 교회들마저 그 히틀러의 말을 듣고 히틀러를 지지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정권을 잡자 말자
루즈벨트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은 아직까지 감사할 일이 많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고, 전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냥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루즈벨트인데, 이 히틀러는 자기한테 집중되는 그 지지 세력을 믿고 과거 정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렇게 나라를 패망하게 했다고, 아주 무능하고 아주 정말 들떨어진 인간이라고 과거 정부를 욕하고, 특별히 유태인들을 욕하고 증오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다 유태인들 때문이다. 우리 독일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유태인들 때문이다. 유태인 증오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600만이나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에 도전합니다. 패권국, 우리가 패권하겠다고,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요. 정말 초창기에는 마지노선도 금방 뛰어넘고, 영국도 프랑스 도와주러 왔다가 혼비백산하고 덩케르크 그 철수 작전을 해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히틀러가 강했어요. 폴란드 집어삼키고, 이제는 러시아, 소련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소련을 공격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 유럽을 다 한 손에 쥐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한 것이 나치당 히틀러. 그런데 영국이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힘이 없어요. 연합국을 만들긴 했지만 힘이 딸립니다. 그때 누가 참가했느냐? 미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루즈벨트가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때부터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함께 연합국이 되고, 그때부터 전쟁 물자를 또 뒤에서 대게 됩니다. 군수공장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도 톡톡하게 전쟁 특수를 보았고,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전쟁 특수를 다 얻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제적으로 확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보니까 미국이 어느덧 세계 1등 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하고 전 정권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유태인들을 미워해서 학살하고 했던 이 히틀러는 1945년 4월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때 죽고 루즈벨트도 그때 죽었습니다. 한 2주간 차이로 루즈벨트가 한 2주간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한 2주간 후에는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똑같은 1933년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똑같은 해에 둘 다 죽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전쟁 일으켰던 히틀러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독일도 팍 망해버리고, 미국은 감사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 이름으로 댐 이름도 정해주고 온 국민을 포용했던 루즈벨트는 세계연합, 국제연합까지 다 기획해놓고 자기 나라를 세계 패권 국가가 되도록 해놓고 집에서 조용하게 눈을 감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이 세계에서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유하게 된 이 나라를 깨부시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흥국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루즈벨트를 본받아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 루즈벨트 같은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오와 미움과 적대시가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공존하고자 하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분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야지. 엉뚱한 사람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장로다, 목사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장로가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누가 대통령 돼야 되느냐?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사랑하고 함께 공존하자고 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제가 되면 참 좋긴 하지만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난 강북교회 담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흥국이 되려면, 정말 강국이 되려면 7대 강국 중에서도 점점 등수가 높아지려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리더십이 과거에 정말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유다 왕국은 강국이 됐습니다. 흥국을 이루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2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혼자 힘으로 미국을 패권 국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참 잘해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모아가지고 미국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했어요. 여호사밧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은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일수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민 교육과 정의 실천에 아주 앞장섰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교육에 성공해야만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인간, 혼이 빠진 인간, 정신 상태가 걸러먹고 몸뚱아리만 건강하면 뭐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살아있어야 되고, 나라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유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바로 그들의 역사요,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율법이 그들의 가치관이요, 율법이 그들의 헌법이었던 겁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19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한테 내 뜻대로 재판해 이거사, 이거 아닙니다.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왕의 뜻대로 재판하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재판을 할 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야훼의 낯을 보고 재판하라 그랬어요. 진정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제일 의심받고 있는 게 바로 사법부의 재판들이에요. 검찰들의 그 모든 검사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교육과 정의 실천에 앞장섰던 왕이 여호사밧이, 세 번째는 안보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든든한 안보 구축입니다. 17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거는 나라를 안전하기 위해서 국방을 든든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나라를 방어할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나라가 흥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어도 나라 뺏기면은 그동안에 힘쓰고 애써서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이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누가 뜯어먹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안보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역대하 7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랬어요. 19절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그 군사 숫자를 세보니까 106만입니다. 106만? 100만 군대예요. 100만 군대. 이렇게 든든한 안보를 구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은 온 세계에서 미국과 중공이 부딪히고 있어요. 미국과 중공이 부딪히는 이 아주 정말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게 선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썩은 줄 붙잡고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썩은 줄 붙잡고 바위 타다가 머리가 깨집니다. 떨어져서. 든든한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공황 속에서도 나라를 든든하게 했던 루즈벨트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앞으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부터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흥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망한 나라 다시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세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나라를 부욕해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으며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가 더 강성해야 됩니다. 흥하게 돼야 됩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국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